안녕하세요. 경매땅 공매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에서 직선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땅입니다.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가 분명하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낙찰가 8천만원 제한드리며 살기 좋고 평안한 곳이며 주변에 전원주택 부지가 고급스럽게 조성 중에 있는 곳입니다. 토목작업이나 토목비용 지출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2개의 필지가 붙어 있으며 여기 5m 폭의 왕복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주변은 대부분이 주택이나 농경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당 매물 서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가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계속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상권이 잘 발달한 곳입니다. 해당 매물 옆에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건축 중에 있는 곳입니다. 또 교통편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며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땅가 비싼 곳이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해당 매물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땅입니다. 토목 작업이나 토목 비용 지출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한 평지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문제 없습니다. 전체 토지 계획관리 지역이며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 충분히 가능한 필지입니다. 약 5m 폭의 2차선 왕복도로가 바로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조량 좋으며 생기유통도 좋은 곳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편하게 이용 가능한 큰 번화가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1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 행위 가능하며 현재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환경 평가 등급은 3등급지입니다. 3등급지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 시 환경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으며 또 해당 매물 군지 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이 건축 행위, 개발 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규제 법령일 기준일 2023년 10월 16일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40% 건축 면적이 40%이며 만약 최대 건폐율 기준으로 잡으면 약 2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 등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33제곱미터 이외에 처마,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하며 계속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최소 주말 체험 영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상배평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부터 최소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든 일반 도로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긴급 상황 시 해당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소유주 상관없으며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농지 한 곳당 필지 한 필지당 1개 설치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였지만 현재 12년까지의 기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촌체류용쉼터는 기존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최대 6평까지 6평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숙식이 되지 않았고 농촌체류용쉼터는 최대 10평,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의 소유자는 영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체류용쉼터는 검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과 개선되는 안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필름하우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며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거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하지 못하며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필름하우스는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나 임시 거처용, 회사 옥상의 온실, 캐노피가 있는 농막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텃밭, 개인용 온실, 정원 인테리어, 농막, 농산물 보관, 모종 재배, 원예 재배, 다육이 재배, 친환경 재배, 옥상 텃밭, 캠핑장, 펜션, 바베큐장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치와 편리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르기 쉬운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필름 회사와 단독 계약으로 현재 이름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높으나 내구 기한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우박이나 폭설, 태풍, 장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하중 160km/h, 눈하중 500kg/제곱미터를 버팁니다. 에너지 단열 효과도 기존 필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내구성, 단열, 무게, 수명, 산란광, 황변도, 조류의 천공과 우박의 비교를 각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궁금한 건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매물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는 13고도로 전부 같으며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 작업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양의 안정성 확인하시고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차 0m이고 경사도 없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13고도에서 서쪽으로 17m, 남쪽으로 23m,
13곳에서 남쪽으로 25m, 서쪽으로 23m로 해당 필지 총 둘레는 88m이며 가로포 26m, 세로포 31m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13m에서 13m까지 직선거리 31m입니다. 경사도 0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가능하며 해당 매물 개발은 다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행위 즉시 가능합니다. 평균 경사도 0에서 5도 평지이며 표고는 0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방위는 북쪽과 동쪽, 남쪽을 바라볼 수 있으며 전기는 바로 앞에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이며 비우면 가능한 물 약 45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고 연평균 강수량 1300mm에서 1400mm로 우리나라 평균 1260mm 기준치로 잡았을 때 기준치보다 조금 더 오는 지역이며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 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 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 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 5등급에서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물 키우실 경우 8등급에서 얻지 못하는 양분은 비료로서 보충이 가능하고 또는 pH 농도 조절하셔서 내 작물에 알맞은 양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 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이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 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 등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 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 기능 또는 혈관에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있고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곰치, 노화 방지, 기관지 질환, 항암 효과에 또는 변비의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비, 어린 순은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쓰이며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이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오, 살균작용 능력이 있고 정력제나 자양강량제로 쓰입니다. 달래,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 촉진, 적산 억제,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작약, 뿌리는 생리통에 좋아서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구절초,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이며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자궁냉증, 불임증, 위냉,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잔대, 강장, 청열과담, 기운부족, 폐열의 해수, 음화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홍시지가 9,300만원. 홍시지가 기준 자재 감정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변 거래량이나 시세, 환경, 조건 등을 토대로 계산하고 있으며 요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신 분에게만 자재 감정가 안내해드리며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는 제가 계산한 자재 감정가에 비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주변 대규모 아파트나 산업단지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으며 또는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거래량 많고 시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서울에서 직선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땅입니다.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미래가치가 분명하며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조량 좋은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토목작업이나 토목비용 지출 없이 즉시 건축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일 밤 오후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해당 매물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